구독자분들께서 인사 담당자분들 많은데요. 이분들의 자기계발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해왔습니다. 먼저 저는 인사 담당자분들의 가장 끝판왕 자기계발 방법은 저는 공인노무사 준비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공인노무사는 전문 자격사 중에 그래도 1차 시험의 난이도가 좀 낮고 일과 병행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가능한 자격증이에요. 실제 이 공인노무사의 어떤 시험 응시 범위를 보면 다른 자격사들보다 법에 대한 범위가 노동법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은 범위보다는 적절히 좀 실무적인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졸업 전후에 취업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현업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갖고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분들이 어느 시점에는 퇴직을 하거나 휴직을 해서 2차 공부를 하는 방법, 이런 것이 좀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공인노무사 딴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 최근에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어떤 컨설팅과 제도들이 커지면서 실제 공인노무사 단가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직장인 대비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냐?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범용적이라는 거죠. 직업의 범용성. 인사 담당자면 보통 우리 한 직장을 다니거나 이직하는 소위 직장인의 형태로만 직업군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공인노무사가 되면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고 또 필드에 나와서 노무사로서 법인이나 사무소에 취업할 수도 있고, 잠깐 휴직을 갔더라도 요즘에 워낙 니즈가 많다 보니까 다시 재취업하기도 용이하고, 그 직업의 범용성 측면에서 직업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최근에 노란봉투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이제 노동 관련 인권이 향상됨에 따라서 노무사의 일거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전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비전은 좀 좋다, 일거리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은 병행하시면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 2차 시험은 어느 순간에는 단도직입적으로 휴직을 하거나 또는 퇴사를 하셔서 갭이어를 가진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기계발은요, 경영지도사예요. 그 경영지도사분들이 최근에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의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정부 정책 자금 활용, 그리고 정부가 정부 주도로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의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정부의 방향에 맞게 예를 들어 ESG라든지 그런 정책들을 솔루션을 주는 그런 활동들이 많은데, 그쪽에 있어 전문가가 바로 경영지도사예요. 경영지도사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흐름, 이때 있어서 정부의 어떤 중소기업 지원, 전략, 이런 부분하고도 상당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실 노무사보다 범위는 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공인노무사보다는 수험기간이 대체로 좀 짧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게 두 번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석박사를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AI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맞죠? AI 눈에 보이지 않고 4차 산업혁명 너무 변화가 이렇게 많고 할 때는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선호합니다.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직업 상담이라든지 상담, 이런 부분들도 보면 그래서 심리 쪽도 그렇고 석사, 박사 있는지 엄청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저는 인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스킬,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역량 파악, 증진, 이런 것들이 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륜이라 경력 또는 학위,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제 사실 그런 입장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MBA를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녁을 이용하거나 주말을 이용해서 학사인분들은 석사인분들은 박사를 취득하는 것 또한 상당히 좋아 보이고, 또 우리나라는 단순 지식 전달은 AI가 대체하고 있는데 소위 사람에 대한 행간을 파악하는 소통, 협력, 갈등 해결, 또 리더십,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중요해지는 소프트 스킬인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석박사도 괜찮습니다. 석박사 대학원을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 여러분들이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을 석사로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인문학적 관점, 이런 건 관심 많았어요. 그러니까 역량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에 반해서 어떤 경영, 경제적인 부분은 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심리상담 교육대학원 등이 아닌 MBA를 선택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반대로
경영학과를 나왔거나 이러면 굳이 경영대학원을 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경영대학원 나온 분들은 반대로 산업심리를 좀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쪽 대학원을 가거나 코칭대학원 이런 것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에서 코치들이 많이 수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코칭 자격증을 배워보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코칭 대학원, 아주대학교라든지 국민대학교 가면 자동으로 코칭 자격이 나오기도 하고 꼭 석박사가 아니더라도 코치 자격증을 수료하는 것도 두 번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최근에 다양한 혁신, 소위 AI와 빅데이터 혁신에 있어서 우리 인사 담당자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보들을 눈에 보이게끔 가공하고 시각화하는 AI 활용 능력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갖추는 게 먼저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공인 자격증 3개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 2024년 바로 작년에 생긴 국가공인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이런 거 하나 취득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HR 인덱스나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서 대시보드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면 상당히 좋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첫 번째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국가 어떤 트렌드와 산업 전반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에 잘 맞아 보여요. 두 번째는 좀 어렵다면 국가공인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자격증이죠. 이런 부분은 사실 예전부터 있는 자격증이지만 최근 난도가 향상이 됐고 또 최근에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서 실제 여러분들이 커말 1급만 있어도 파이썬이라든지 알과 같은 통계 툴에 거의 60-70%가 가능한 게 바로 이제 커말 1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통계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엑셀 기반의 좀 고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역량 기르고 싶다면 단연 추천하는 자격증입니다. 네, 세 번째는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라고 하는 자격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 3주면 취득을 하고요. 국가공인의 데이터 분석에 준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붙여주는데 3주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취득해두면 R 프로그래밍 기반의 연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 또는 시계열 예측 등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딴다고 해서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여러분들 권장을 하는 자격증이에요. 또 마지막 하나 더는 우리 AI 자격증이 지금 200개가 넘거든요. 그 중에 저는 국가공인으로 승격이 된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등급 자격증,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는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기획 단계에서 활용하는 전문 자격증인데 방금 말씀드린 에이스 자격증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가공하고 소위 머신러닝 기반으로 내가 활용할 건지에 대한 전문 자격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AI는 크게 2개예요. 생성형 AI 써보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줘야만 움직이거든요.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게 앞에 3개, 그 다음 움직이게끔 하는 게 AI,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보이는 걸 갖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한번 써먹어 봐야 되잖아요. 그때 있어서는 단순 퍼플렉시티라든지 뭐 클로드 또는 챗GPT도 좋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이브 코딩을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에 대한 앱들이 뭐 MGX AI라든지 그런 거 쳐보면 바로 그냥 채팅 쳐가지고 앱이나 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줍니다. 뭐 아직까지 좀 어설플 수 있겠지만 실제 챗GPT의 수준에 한 단계 넘어가는 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현업에서 HR 담당자로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앱이나 웹을 만들어서 한번 디벨롭 시켜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도 합니다.